작년에 상속세 공제 금액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이 나왔었죠.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지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초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날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28년 전에 설정한 상속세 공제 그대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내게 되면 살던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잔인한 상황이 발생하고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해서 내쫓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현재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리자라며 10억 원에서 18억 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는 게 공약이었는데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밝혔습니다. 세법의 개정은 입법기관인 국회 통과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작년과 달리 올해 세법 개정안은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구체적인 상속세 공제 금액도 18억 원으로 나왔죠. 이제 앞으로 나의 상속세 절세 전략은 그에 맞게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정확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18년 근무한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입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절세는 최영석. 세무사님, 작년에도 상속세 개정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참 말이 많았는데 뭐 결국 안 됐잖아요. 우리도 이러다가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개정이 된다면 과연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는 걸까요? 법률은 크게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므로 대통령이 바꾸고자 마음먹으면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대통령이 바꾸고자 해도 입법기관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은 모두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는 아무리 상속세 개정안을 내더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르죠. 정부에서 상속세 개정안을 내면 개정안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달 초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상속세 공제 금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속 공제는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로 나누어집니다. 인적 공제는 기초 공제 2억 원, 그 밖의 인적 공제, 배우자 공제로 나누어지고요. 물적 공제는 금융재산 상속 공제, 가업, 영농 상속 공제 등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나오니까요. 또 난이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세무사님, 주특히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설명,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일반인 분들은 보통 상속이 발생했을 때 자녀만 있으면 5억 원, 배우자까지 있으면 10억 원까지 공제된다고 알고 계신데요. 정확히 이유가 왜 그런지는 모르시죠. 사례를 통해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이 배우자 없이 자녀 3인만 있는 가정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에는 기초공제액 2억 원에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해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를 하는데요. 그 밖의 인적공제액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녀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는 그 의미가 약간 다른데요. 그럼 이 경우에 기초공제액 2억 원에 자녀공제 1억 5천만 원을 더하면 3억 5천만 원이 되고요. 그럼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상속공제액으로 적용하므로 상속공제액은 5억 원이 되게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배우자 없이 자녀 수가 7명이라고 가정하면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3억 5천만 원을 더하면 5억 5천만 원이 되고요. 그럼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공제액으로 적용하므로 상속공제액은 5억 5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례의 비교 예시에서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자녀공제가 지금 1인당 5천만 원이니까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를 더해서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어서려면 자녀수가 최소 7명 이상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현실적인 건가요? 맞습니다. 흥부가족이 아닌 이상 자녀공제로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어서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일괄공제 5억 원을 자녀공제로 넘기 위해서는 자녀수가 최소 7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흥부가족이 아니더라도 그 밖의 인적공제액이 상속 일괄공제 5억 원이 넘는 경우가 딱 두 개가 있는데요. 상속인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장애인인 경우 기대 여명 연수에 1인당 1,000만 원을 곱하여 미성년자인 경우에 19세까지의 자녀 연수에 1인당 1,000만 원을 곱하여 그 밖의 인적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를 예를 들면요. 30세 장애인이 상속인일 경우 기대 여명 연수가 70세라고 가정했을 때 그 밖의 인적 공제는 70에서 30을 빼서 1000만 원을 곱하면 4억 원이 되고요. 기초공제에 2억 원을 더하면 6억 원이 되게 됩니다. 일괄공제의 5억 원보다 높으므로 이 경우 6억 원이 상속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피상속인, 즉 고인이 요절한 경우일 테고요. 사례가 더 적겠죠. 그래서 제가 국세청에 근무할 때 수많은 상속세 조사를 했지만 기초공제에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해서 일괄공제에 5억 원을 넘어서는 사례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상속세가 개정이 안 된 지 진짜 오래됐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법과의 현실이 다른지는 진짜 처음 알았고요.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개정안대로 상속세 일괄공제액이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어나더라도 요즘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이러한 세부적인 자녀공제 규정들은 현실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3인 이상 낳으면 공제액을 대폭 늘려준다든지 현행 법률과 같이 자녀 7인 이상이 있어야 혜택이 있다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님 말씀 중에서 배우자 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샘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우자 공제는 위에서 설명드린 자녀 공제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요. 당초 나왔던 얘기는요. 동일 세대인 배우자 상속 시에는 상속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 이런 안도 있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조삼모사인데요. 배우자 상속 시에는 세금을 안 물렸다가 각종 재산이 한 명에게 몰린 상태에서 상속이 되면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속세 개정안은 배우자 공제액을 늘리는 쪽으로 개정안에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현행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최소 금액을 이번에 10억 원까지 늘린다고 한 것입니다. 이 최소 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 공제액이 늘어난 것 이외에 세율이 줄거나 그런 개정은 없을까요? 네, 아쉽게도 이번 정부에서도 상속세율은 변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많은 분들이 그걸 기대했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럼 이번에 상속세 개정이 되면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상속세 개정으로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구간별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상속세 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데요. 과세표준 1억 원까지 10%, 5억 원까지 20%, 10억 원까지 30%, 30억 원까지 40%, 30억 원 초과는 50%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상속재산이 20억 원 있는 가정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요. 현재는 20억 원에서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10억 원을 공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10억 원이 되어서 10억 원 곱하기 30% 빼기 6천만 원 하면 상속세는 2억 4천만 원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상속세 개정이 되어서 상속공제액이 18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상속재산이 20억 원 똑같은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은 2억 원이 되고요. 2억 원 곱하기 20% 빼기 1천만 원 하면 상속세는 3천만 원이 계산됩니다. 상속세 개정으로 상속세가 2억 1천만 원이 줄게 되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확 체감이 오네요. 상속재산이 더 커지면 상속세 절감 효과는 더 커집니다. 상속세율이 구간별로 더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상속세 개정 영상에서요. 상속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때 사전 증여해주는 것은 상속 받는 것보다 손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놀랐었는데 이렇게 되면 상속 공제액이 정말로 18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게 더 유리한 건지 예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전 증여로 인해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 시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18억 원이 넘지 않는 사람들은 사전 증여를 한다면 손해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 아들, 딸 이렇게 4인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 18억 원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럼 만약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는 상속재산 18억 원에서 상속공제액 18억 원을 빼니까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이 아파트를 사망하기 3년 전에 아들, 딸에게 반반 증여해줬다고 가정하면요. 증여세는 각각 9억 원 곱하기 30% 빼기 6천만 원 하면 2억 1천만 원을 내게 되고요. 둘이 합치면 4억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하셨다고 가정하였을 때 사전 증여 재산이 10년 내에 있으므로 상속세 계산은 18억 원으로 출발하지만 상속 공제액 18억 원이 공제되므로 이때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낸 증여세 4억 2천만 원은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상속 재산이 상속 공제액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사전 증여를 하면 손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인
고인이 사망하기 6개월 전에 이 아파트가 18억 원에 팔렸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피상속인의 계좌에 18억 원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자녀 2명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차피 상속이 될 거고 18억 원이 상속공제 될 거니까 지금 우리 둘이 나누자.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상속인들 계좌로 각 9억 원이 들어가는 순간 세금 폭탄이 자신의 머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6개월 전이라도 미리 상속인들이 나눠서 가져버리면 사전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증여세가 얼마라고요? 본세만 4억 2천만 원. 미리 안 나누시고 고인의 계좌에 그대로 두셨다면 상속세가 빵원이지만 미리 나누면 4억 2천만 원의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절대 미리 나눠 갖지 마세요. 고인의 계좌에 그냥 두시고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상속재산으로 두세요. 상속공제가 늘어나면 이런 이슈는 더 크게 부각될 겁니다. 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접했던 실제 사례는 이보다 더 짧은 기간 내에 나눈 경우였습니다. 그럼 상속 공제가 늘어나면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돈을 급하게 이용하고 싶으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무사님이라면 솔루션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때는 제가 올려드린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자격증을 쓰시고 상환하시다가 상속이 개시되면 고인의 채권으로 상속세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세는 최영석. 네, 세무사님, 오늘은 상속세 개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궁금했던 점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상속세 개정 정말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속세가 개정되면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상속공제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전증여했을 때 세부담상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증여할지 의사결정은 신중히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였습니다.